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지타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인베스트, 하루 매니지먼트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 델리오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 그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만연히 사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사실 하루 인베스트 서비스를 이제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델리오와 같은 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했던 분들이 모두 특별하게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물론 이제 본인들 스스로 능력 부족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만약에 그, 투자자들 혹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함부로 그 은행 직원들이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험한 그런 자산 투자를 해서 그 고객 자산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고객들도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금융 역사상 많이 생겨왔던 것이고요. 지금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너무나 큰 탐욕을 부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시장은 치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경영진들이 사실 내심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출시해서 고객 자산을 편취하려는 목적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객 자산을 유치해서 그 고객 자산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현재 규제가 없다는 점 혹은 규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은 다수의 그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 지금 하루 사건과 델리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과연 사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상자산 예치를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안전하고 말한 바와 같이 고객들에게 예정된 수익을 확실히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부에서 아마 판단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가상자산 세계에서 러그풀이라든지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나서 이제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는데 이런 피해 회복을 현실적인 어떤 지금의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 구제를 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TX가 그렇고 예전에 마운트 곡스라든지 지금 조그만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산 절차는 사실은 가상자산으로 돌려받으려는 고객들의 니즈와는 상당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동종 동량을 이제 예치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외에 은행과 같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그 금융상품 고객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하루 인베스트라든지 델리오라든지 헤이비트 같은 데서 가상자산을 예치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법인들은 모두 사업을 다 접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뭐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로 그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회생 절차를 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파산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델리오의 경우에 파산 절차를 막기 위해서 뭐 회생 신청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미 델리오에 대해서는 뭐 회생 신청이 기각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각된 회생에 대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기존의 델리오의 이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할 수가 없고 또한 대표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이제 더 이상 대표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델리오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존의 경영자가 자신이 주도하에 뭐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렇게 M&A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별도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파산 절차에서도 만약에 이 영업 자체를 뭐 그리고 뭐 브랜드와 이런 걸 통으로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양도 형식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영위하겠다라는 그 새로운 사람이 혹은 새로운 회사가 M&A 한다는 전제에서 신청하고 있는 회생 신청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하루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의 파산, 델리오 파산의 경우에 채권 신고가 매우 좀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뭐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걸로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고 내용을 보고 파산관계인이 뭐 신고 내용과 비슷하게 뭐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소명 자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예치한 가상자산의 소유권자다라는 확신이 없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고요. 부인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채권자는 파산관계인이나 혹은 채권자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한 사람들, 이 일을 한 사람들 모두를 상대로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채권 확정을 위한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되게 됩니다. 이 재판은 그 파산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그 간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1심, 2심, 3심 이렇게 민사소송처럼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뭐 파산 채권에 대한 부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소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주 뭐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뭐 채권자나 파산관계인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에 금액이 상당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 어, 뭐 인정이 되면 뭐 좋은데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개인이 스스로 조사확정 재판과 그 이에 소송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뭐 처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그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들이 다 분산해서 스스로 혹은 각자 대리인을 통해서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 은닉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FTX에 걸려 있는 방주노 채권에 대한 환수 같은 그런 그 뭐 채권 환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파산 관제인이 뭐 하는 것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가 하는 스스로 채권자가 모두 그 파산관제인이 하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파산관제인과 협업해서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데에는 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프로모션을 해서 뭐 업무 보수도 낮춰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연락해 주셔서 저희에게 최대한의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는 단순히 그 채권 신고 배당 절차뿐만 아니라 수임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면 많이 받아갈수록 저희의 그 수임료도 성공 보수 또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수임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성공 보수율을 계속 낮춰서 더욱더 많은 돈이 파산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주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제 이 법무법인 로집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뭐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댓글에 있는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뭐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